우리는 현재 소위 인공지능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또 여러가지 전자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합니다. 근래에는 챗 GPT 이거를 거의 놀이 삼아 사용해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기록물들, 그것이 문자로 됐든 영상으로 됐든 소리로 됐든 그 기록물들이 인간이 아닌 이 프로그램이 작성한 기록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고됐던 재앙, 그게 우리 한국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소설에서도 봤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물론 그 인공지능 뒤에는 악인들이 있죠. 그런 것을 두려워했는데 거기에 앞서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편리한 도구가 생기면서 사람이 그 능력이 퇴화하는 그런 단계가 먼저 오고 말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선거 때 가짜뉴스라는 이야기 국내에서 들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적지 않게 나온 그런 어휘인데 가짜뉴스가 악인가?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있는 것이 악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인지를 못 알아보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이 갖가지 수단으로 나온 그 기록물을 진위를 파악을 못하고 본 뜻을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의사표시가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고 이제 이런 상태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문해력이 낮다 하는 이야기 여러 해 전부터 했죠. 이것이 지금은 대표적인 이 기록물을 만들어내는 언론사, 방송사, 또 정부 공무소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 2025년 7월 16일 JTBC에서 물론 다른 나라의 뉴스를 가지고 와서 방송 한 꼭지를 만들어 올렸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이 분명히 다른 나라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사화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목마른 토마토의 절규, 토마토 비명소리에 나방이 피했다. 그러면 토마토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소리를 질렀구나.
그런데 그게 비명소리였구나. 목이 마르다고. 그 소리를 듣고 나방이 토마토가 비명을 지르네. 그러면서 도망쳤다. 제목이 이렇죠. 어떻게 풀이를 해도 이 제목에는 사실이 1도 없습니다. 몽땅 가짜입니다. 몽땅 논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그러면 지금은 뉴스를 보면서 제목은 낚싯밥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어도 과장이 500% 됐어도 용서해 주자. 장사 속이니까.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 신문, 방송, 그리고 교육용 자료, 정치인의 발언 어디에도 장사 속 미끼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목은 제목으로서 사실이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편하게 그리고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인공지능 앞에서 아주 무능력해진 우리 한국인이 된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JTBC는 우선 뉴스 내용을 이렇게 쭉 먼저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명을 지른다는 연구 결과에 더해서 이런 소리에 곤충이 반응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됐다고 썼습니다. 이 연구 분야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휘에서 혼란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연구진은 토마토가 물이 부족해지면 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들은 암컷 나방은 해당 토마토에 알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암컷 나방과 토마토의 관계는 호의적인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암컷 나방은 토마토 식물을 뜯어 먹으면서 자기 그 알을 부화한 다음에 그걸 뜯어 먹을 그런 곤충입니다. 서로 도움을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만 잘 잡고 있어도 무슨 뉴스를 이렇게 쓰지? 그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물이 부족해진 식물들은 40에서 80kHz의 고주파 소리를 내는데 물이 부족하면 식물들이 그렇게 냅니까? JTBC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암컷 나방이 그 소리를 듣고 해당 식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 거다. 건강 상태를 파악했다. 이 나방이 의사입니까? 비명을 지르는 식물 대신 건강한 식물에 알을 낳아서 그 깨어난 애벌레가 신선한 이파리를 먹게 하기 위해서다. 목적도 분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주 유능한 나방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비명을 지른다고 하니까 식물이 입을 벌려서 성대를 울려가면서 비명을 지르는구나 라고 이 방송을 보거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렇게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 연구를 한 연구자 2명의 그 발언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 연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영어에서는 곤충을 가리킬 때는 IT, it이라고 가리키지 he, he 혹은 she, she라고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차라리 이러는 것이 낫다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암컷 나방이 이것이 스트레스인지 이해하는지 보고 싶었다. 자, 이것이 스트레스인지 이해하는지 보고 싶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암컷 나방이 회피할 대상인가? 거기에 알을 낳기에 적합한 장소인가? 하는 끌려 들어가는 그런 습성, 그 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앞에 뉴스에서는 계속 확인됐다, 확인했다, 파악했다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싶었다. 연구자들은 그걸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 가까이 가는가 이것을 탐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전에도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정한 소리를 낸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이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죠. 식물체에서 소리가 발생한다고 해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식물이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말라서 죽어가는 단계를 말하는데 그때 그 식물체에서 소리가 발생된다. 그거를 측정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물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 동물이 나방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JTBC는. 그런데 이제 이 소리가 뭐냐 하면 사람이 들을 수 없는데 변환을 거쳐서 여러 가지 그 조정을 통해서 에어캡이 터질 때 같은 뾱뾱 같은 소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뾱뾱이라고 나는 그런 소리는 비명을 지르다 절규하다에는 맞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식물의 비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겠죠. 자기들끼리. 그런데 뉴스는 이것을 전달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토마토가 말을 한 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뉴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소리가 식물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는 것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겠죠? 이게 얼마나 먼 일이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대단한 일이겠죠? 그게 밝혀지면. 하지만 연구진은 이게 식물이 의도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식물체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발생하는 어떤 소리, 말이 아니고. 그런데 연구진은 이거를 식물과 동물이 이 소리를 매개로, 그 소리를 매개체로 삼아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서로 그 포식자와 잡아먹히는 자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진화해 왔다. 서로 주고받으며. 지금 이 표현들은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JTBC가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다양한 식물에 반응할 수 있고, 동물이 반응할 수는 있겠죠. 많은 동물이 식물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 상호작용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물에 대해서 어떤 식물에 알을 낳는다든지 하는 이런 반복되는 습성 같은 게 관찰된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초식동물이나 과일을 먹는 동물의 수분 매개자. 그러면 과일을 먹는 동물이 꽃가루를 묻혀서 옮겨준다든지, 이거 서로 이번에 꽃가루 좀 묻혀주시면 과일을 좀 뜯어 드셔도 되는데요. 뭐 이런 의사소통을 했다. 그런 거 아니죠. 뉴스를 보면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때로는 초식동물의 포식자, 그러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자, 이런 동물들이 식물의 소리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JTBC가 이야기했던 그 서두에 확인했다, 파악한 거다, 먹기 위해서다, 먹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단정적이고 결론이 나고 입증이 된, 그러니까 증명이 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JTBC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것을 읽은 많은 어린이, 학생, 그 부모들이 토마토가 물이 부족하면 소리를 지른데 그 소리를 들으면 나방이 피해간대. 나방이 물을 떠다 주지도 않고 착하지는 않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제목부터 내용까지 엉망인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은 이거 틀렸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내용에 나와 있는 원 데이터를 보더라도 방송이 잘못됐다고 집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대단한 전문 분야도 아닙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정보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기억에 담았다가 다시 전파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짜뉴스가 문제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그래도 그걸 정보라고 믿고 취합하는, 그렇게 퇴화된 우리 한국인의 그 언어 능력, 이게 더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러면 또 전율이라는 것은 어머 미쳤어, 짜릿해, 뭐 이쪽으로 튈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끔찍한 전율을 느낀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갈 수도 있는 것인가. 한글은 대한민국의 존폐, 이거를 가르는 그런 어떤 그 미리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한국어가 무너지면 한국도 무너진다. 진지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